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관련해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요한 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화요일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PPI 지표, 그리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목요일인데요. FOMC가 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FOMC 미팅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이번 달은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사실상 100%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내년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 그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점도표 상에서 만약에 연방 기금 금리 목표치 중간값이 바뀌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아마도 이게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는 금리 인하를 되는 어떤 시기들이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의 기대감들에 찬물을 뿌리기 위해서 파월 같은 경우는 연설에 나설 때마다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연막에 가까운 거고요. 이번 주에 이 결과들을 보면은 전반적인 이제 방향성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기대를 보시면은 이번 달에는 98.4%, 사실상 100%라고 봐야 되고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5월 달에 어떤 의견들은 이제 금리 동결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40% 이상은 5월 달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그럼에도 한 차례 내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4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다음 달입니다. 6월 달에 있을 FOMC 미팅에서는 금리를 이제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100%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결이 0.4밖에 없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0.25%가 25.7, 0.5%를 한 번에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이렇게 많이 증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44K를 하회를 해서요.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43.7K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과거의 패턴들 보시면 이 구간에서 점프를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또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겪었는데요. 우리가 이 구간들이 어느 정도까지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소스들, 어떤 호재들이 조금 더 들어와 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4K 부근에서 이 중요한 이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48K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1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은 더 많은 상승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하락을 했고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자 지금 지지 구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공포미 탐욕 지수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7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CBD 차트에서 이 파이어 차트에서 좀 특이한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 지금 하단으로 지금 매수벽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런 구간에서도 다 지금 크게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는 다 매수벽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매수벽의 움직임으로만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떤 불특정한 투자자들, 일부의 투자자들로 보입니다. 이 가격 하단 큰 규모의 어떤 현물 매수 희망 가격들을 제시를 하고, 이걸 가지고서 지금 가격을 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는 만약에 매도벽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지면 크게 급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매도벽도 만만치 않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5K에서는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도 지금 만만치 않게 매도세들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요 가격 요 차이 아주 좁은 채널들에서 가격이 좀 횡보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CBD 차트를 봐도요,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뭔가 물량들을 현 시점에서는 좀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도 이 구간에서 물량을 떨치고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두 번째로 큰 보라색과 그 다음 빨간색 고래도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녹색 고래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의 움직임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계속해서 매수의 움직임들을 보이다가 이 구간부터는 조금씩 매도 물량들을 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방향성들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물 ETF를 신청한 기관 중에 하나죠. 해시덱스가 보고서를 내서 지금 현물 ETF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냈는데요. 본인들은 2024년 2분기에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는 제가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시덱스는 공식적으로 내년 2분기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승인이 됐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건데요. 이 해시덱스의 이야기들은 현재 운용 자산 규모, 그러니까 AUM 규모가 17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4곳 이상이 지금 현물 BTF를 신청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이후에 더 많은 기관들이 진입을 해서 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50조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요거는 하나로 환산을 하면은 6경 6천조 정도가 되는 엄청난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현물 ETF만으로 승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SEC와 계속해서 지금 수정 사항들을 주고받으면서 회의를 해보니까 SEC의 어떤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트코인들도 계속해서 펌핑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토탈2와 토탈3의 시가총액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비트에서 또 리서치 보고서를 냈는데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기관들은 알트코인은 무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는 50% 이상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감정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호하는 기관이 있고 아닌 기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또 시장의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롱텀 홀더와 숏텀 홀더들의 어떤 비용 기반들을 한번 살펴본 건데요. 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숏텀 홀더의 비용 기반이고, 요 파란색이 롱텀 홀더, 그리고 이 주황색이 전체의 어떤 평균적인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지금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 단기 보유자들의 비용 기반이 굉장히 지금 크게 상승하면서 요 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실현 가격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와 롱텀 홀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이 비용 기반은 거의 동일하게 지금 겹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지금 장기 투자자들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일정한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더 높은 가격에 이제 베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 쥐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들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시그널들이 나오는 거는 전형적으로 지금 강세장으로 가는 초입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어떤 물량들의 움직임과 함께 지금 비트코인을 적어도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숫자가 굉장히 지금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격이 굉장히 지금 내려가는 그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지금 늘어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지금 가격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100만 개 이상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정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게 모두 다 비트코인이 완전히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알트코인의 완전한 파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알트코인들이 지금 뭐 가격이 뭐 크게 하락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또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강세 모멘텀이 약간은 둔화될 수 있는, 즉 단기적으로는 약간 둔화될 수 있는 조짐도 보이는 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콜옵션은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줄어들고 있고, 지금 풋옵션은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추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 그것도 뒤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 텐데, 요거를 이제 선물 계약들을 갖다 조금 더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 7일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선물 미결제 악정도 꾸준히 하락하는 어떤 추세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현물의 어떤 누적들이 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대부분은 이제 강세장 초입을 가리치는 어떤 움직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현재 굉장히 좀 중요한 저항 영역이죠. 44.7K 부근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통과를 못하고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과매수 영역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상에서 더 우위에 있는 거는 지금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지부진하게 가면서 지금 속 시원하게 뚫고 가지 못하라고 하는 거는 늘 강조드리지만 어떤 의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은 중간에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48K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다지기를 해서 이제 48K까지 단기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구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42.8K 아래로 만약에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이후에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22MA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가 대략 40.6K 정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 구간들을 지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제 뚫리게 됐을 때는 이후에는 이제 50일 단순이동 평균선 요 빨간 구간까지도 지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37K까지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1일봉을 보셨다면 지금 4시간 봉을 보시면은 이게 22MA가 좀 평탄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MA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중요한 지지 구간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 중요한 지지 구간은 요 피보나치 비율 38.2% 구간입니다. 41.9K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구간을 이제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피보나치 수준까지 이제 하락을 할 수 있어서 41.1K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은 요 구간에서 지지를 잘 지키고 48K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근데 요거를 갖다 이제 URPD 상으로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건데 가격이 지금 대략 요 정도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바로 하단에 그래도 나름 두꺼운 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들이죠. 요게 바로 이제 그 중요한 22MA가 있는 요 구간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언제든 뭐 순식간에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요 48K가 굉장히 지금 많이 두껍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공급 물량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벽이 너무 얇은 상태에서 지금 두꺼운 벽으로 이제 도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구간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다시 45에서 47로 내려가서 횡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을 쉽게 지금 통과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반대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같은 장표입니다. 요거를 이제 코호트별로 좀 분류해서 어떤 주체들이 많이 지금 공급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여기에 거의 절대 대부분,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100K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어떤 물량들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75%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래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간들이면은 여기서 매물대를 쏟아내면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고래들이 지금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매수 압력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높은 가격들로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뒷구간을 보시면은 공급 물량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8K에서는 순식간에 높은 가격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서는 물론 48K 갔을 때 매물대가 계속해서 쏟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들 다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전략을 또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사이클로 봐도요, 계속해서 어떤 비용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 보유자들의 어떤 비용 기준에서 봤을 때 0.5 표준 편차를 넘는 구간들에서 이제 랠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과거의 패턴들을 보시면 대부분 요 구간에서 툭 튀어오르고 난 이후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요 구간에 이제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시그널들을 봐도 지금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주기들이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사이클에 맞춰서 중요한 시그널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주기들은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주봉으로 봤을 때 RVI 지표인데요. 지금 요 지표가 중요한 구간들에 지금 도달했다라는 건데 요 구간을 지금 방금 넘어섰다라는 건데요. 지금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가 요 구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구간에 오기 위해서는 이제 반감기의 어떤 기점들을 봤을 때 대략 요 정도 어떤 기점들을 두고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구간 중요한 어떤 영역들을 넘으면서 더 많은 고점들에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떤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또 긴 호흡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현금도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알트코인의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이제 의미를 할 때 토탈2와 토탈3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토탈2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총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전체적인 시총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토탈3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도 제외를 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어떤 시가총액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토탈2와 토탈3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알트코인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대세장을 확인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지금부터는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은지를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사실 비슷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갑니다. 다만 이제 그 등락의 어떤 규모들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 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반감기에 도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 세 차례 대세 상승장에서 알트코인 대세장의 어떤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패턴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온 데다가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그리고 바로 지난번 2020년에서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블랙스완에 의해서 좀 다른 패턴들을 가지고 가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거시경제적인 환경과도 비슷하고 전체적인 패턴들이 비슷한 2016년에서 2017년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요렇게 지금 반감기가 가기 전까지 상승의 어떤 랠리들을 이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했을 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겠지만 알트코인의 랠리들도 크고 작은 등락들을 거듭하면서 상승 랠리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지금 더 높다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떨어질 때 등락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비트코인이 대세장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 상승폭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알트코인들의 펌핑들을 보면은 이제 중요한 어떤 코인들 위주로 펌핑이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시총이 굉장히 상위권 코인들, 예를 들어서 솔라나나 뭐 아발란체, 도지코인 이런 프로젝트들 그리고 최근에 옵티미즘 같은 프로젝트들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소스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냥 펌핑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나름의 어떤 개별 호재들을 계속해서 부여를 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솔라나가 지금 굉장히 많이 펌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더리움과의 어떤 비교들을 통해서 이더리움보다 NFT 판매량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호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활동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지금 디파이 활동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카르다노의 어떤 펌핑에 대한 어떤 의미성과 정당성들을 부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프로젝트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바네크에서 지금 보고서를 냈는데 이더리움의 가장 경쟁자이죠. 이 솔라나가 아마도 지금 이더리움과 굉장히 좀 유의미한 부분에서 지금 어떤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확장성에 대한 어떤 로드맵들, 그러니까 지금 솔라나의 장점은 확장성에 있는 거죠. 탈중앙성이 굉장히 낮지만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로드맵을 통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가총액과 지금 디파이에 예치되어 있는 TVL과 그리고 액티브 사용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과 굉장히 유의미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리플을 앞질러서 시총 3위까지 등극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는 솔라나가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현재 바네크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의 어떤 여러 다양한 변화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로 길게 장기적으로 3년, 5년을 바라봤을 때는 탈중앙화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그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우리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솔라나 ETF가 이제 등장할 것이다. 지금 바네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ETF에 포함될 종목과 그렇지 않을 종목들을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ETF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기관들의 유입 물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까지 담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프로젝트들은 롱런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점들 또 잘 유의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